어제 뭐 보셨어요? 최근에 연좌제도 아니고 이승기 씨가 왜 이렇게까지 비난을 받는 것이냐, 앞으로 이승기 씨를 기용해도 되겠느냐, 이런 질문을 수차례 받았습니다. 연예계 초유의 사태입니다. 대중의 태반이 이 결혼 반대세 하는 상황. 저는 본래 남녀 애정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할 일이죠. 그러나 이 논란의 불씨인 견미리 씨의 세상 억울하다는 듯한 인터뷰, 이건 아연하더라고요. 제가 근본이 그다지 선량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를 잘 아는 제 아들이 엄마는 요즘 그 착한 사람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정했습니다. 제가 좋은 사람이 되고자 애를 쓰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손녀가 있잖아요. 정석희가 제 할머니래. 그래서 나 쟤 싫어.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되잖아요. 자식이 저 때문에 배척을 받는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견미리 씨가 바로 그런 예죠. 자식이 엄마로 인해서 배척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6일 견미리 씨가 법률 대리인 입회하에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견미리 딸과의 결혼으로 한순간에 이미지가 나락으로 떨어진 이승기 씨 구하기에 나선 건데요.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기름을 부은 격이 되고 말았어요. 특히 이다인 씨가 과거 SNS에 올린 내 방 거실에 TV 생겨서 매우 신남. 이 글에 대한 견미리 씨의 해명이 공분을 샀습니다. 그 TV가 아이들 연기를 위해서 이마트에서 49만 원 주고 산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게 논점을 벗어난 거죠. TV가 있다 없다, 고가다 아니다, 그게 논점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한남동 집을 자신이 번 돈으로 샀다, 남편과는 무관하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집을 사든 집을 짓든 대중이 그걸 문제 삼는 게 아니잖아요. 마치 대중이 자신들의 부를 시샘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2019년 11월에 방송된 KBS 걔는 훌륭하다 첫 화에 한남동 견미리 씨네 집이 상세히 소개됐습니다. 정원부터 아래층 거실, 그 문제의 내 방 거실까지 다 공개됐어요. 카메라가 아주 샅샅이 훑었습니다. 이경규, 강영욱 씨가 이유비 씨 집으로 가서 첫 화를 진행했거든요. 이유비 씨의 지상파 예능 고정 출연을 위해서 기꺼이 자택이 촬영 장소로 제공된 겁니다. 방송을 보면서 견미리 씨 남편이 경제사범으로 구속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저렇게 집이 공개돼도 되는 거야 했습니다. 찾아보니까 방송 바로 석 달 전에 2심이 무죄가 나왔더라고요. 견미리 씨 남편이 2018년에 구속됐는데 2019년 8월에 그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더라고요.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고요. 그렇다고 최종 판결이 나온 것도 아니건만 무죄라는 걸 방송에서 드러내고 싶었나 했습니다. 당시 그 문제의 TV도 등장했어요. 제가 저게 바로 그 TV네 하고 봤거든요.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유엔빌리지 소재의 집이 공영방송 KBS 전파를 탔지만 그 집을 시청자가 문제 삼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다인 씨의 태도, 자세죠. 주가 조작으로 피해자가 생겼잖아요. 아빠는 감옥에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렇게나 잘 살고 있어. 과시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글과 그림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게 조롱당하는 것 같지 않겠어요? 여기서 그 견미리 씨의 입장을 들어볼까요? SNS가 가속화되면서 연예인들도 갈수록 사생활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는 걸 실감해요. 예전에는 그저 조용히 내 일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소통이 안 되면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걸 알았어요. 말문을 닫는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나 실수나 잘못은 할 수 있어요.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고 감수해야죠. 다만 저희 가족을 둘러싼 논란에는 오해가 쌓이고 쌓여 미운 털이 박힌 부분도 많아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풀어주셨으면 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견미리 씨가 누구나 실수나 잘못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옳은 말이긴 해도 사건의 당사자가 할 말은 아니죠. 층간 소음이 발생했을 때, 분란이 생겼을 때 그 위층 사람이, 그러니까 뛰는 집에서 애들이 누구나 그럴 수 있지 뭘 그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래층 사람이 애들 다 그렇지 이해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견미리 씨의 얘기는 이렇게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조용히 내 일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아니죠. 그 주식 대박 난 거 방송에서 자랑하듯이 얘기했잖아요.
2009년 9월 24일 KBS 해피투게더 시즌3 116화 초대 손님이 태진아 씨하고 견미리 씨였어요. 견미리 씨가 견 씨가 워낙 희성이어서 중견 연예인 견모 씨라고 기사가 나오면 견미리인 줄 다 알지 누가 모르겠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봉선 씨가 그 말을 듣고 그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느냐 물어요. 박미선 씨가 지난번 주식 대박 났을 때 이렇게 말을 흘립니다. 그 말을 듣고 견미리 씨가 살짝 눈을 흘기더라고요. 물세가 없는 박명수 씨가 대박 났으니까 냉면 사시라, 한 50그릇 사시라 했습니다. 견미리 씨가 당장 사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박미선 씨가 아유 그러지 마세요. 뭐하러 그래요? 말립니다. 견미리 씨가 그 정도는 당장 살 수 있다고 했어요. 유재석 씨는 그 대화가 오갈 때 말을 거들지 않았어요. 그 사안에 말을 섞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박미선 씨는 그 냉면을 산다고 할 때 아, 왜 됐어요? 아, 괜찮아요. 우리가 왜 그 돈으로 이런 느낌? 중견 연예인 견모 씨 기사 이 얘기는 본인이 꺼낸 거잖아요. 제가 보면서 돈 자랑을 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저런 얘기를 방송에 나와서 해도 되나 했어요. 특별한 호재가 있는 것도 아닌데 주가가 갑자기 10배가 뛰었다. 그건 좀 찝찝하잖아요. 그러더니 그 방송 한 달 뒤에 태진아 씨하고 견미리 씨가 그 투자한 기업, 그러니까 돈을 벌게 해준 그 벤처 기업이 주가 조작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이 일로 이 회사의 실소유주인 견미리 씨 남편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14년 가석방 됐습니다. 하지만 2년 뒤 2016년에 또다시 유사한 사건이죠. 코스닥 상장업체 보타바이오의 주가를 조작해서 또다시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되어서 1심에서 징역 4년, 벌금 25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현재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네요.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견미리 씨가 적극 해명에 나선 일명 제이유 사건은 2006년에 발생한 다단계 사기 사건이라고 해요. 저는 알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제가 아는 건 그 해피투게더에서 스스로 밝힌 적이 있는 주식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그 사건이죠. 그런데 견미리 씨가 그 사건에 대해서는 입을 닫습니다. 실제와는 많이 다르다. 일일이 설명해 드릴 수가 없는 점 양해해 달라. 재판부의 최종 판단이 입증해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다단계 사기 사건은 뭔지도 모르겠고요. 주가 조작으로 그 시세 차익을 크게 얻은 그 사건이 두 차례였잖아요. 첫 번째 사건과 두 번째 사건 사이에 이다인 씨가 내 방, 거실, TV 이런 글과 그림을 올렸지 싶은데요. 생보는 아니라고 해도 아버지가 주가 조작으로 실형을 두 차례 산 건 맞잖아요. 주가 조작을 했으면 피해자가 존재하는 건데 그 가족이 그렇게 부를 과시하는 게시물을 올리니까 비난을 사는 건 당연한 일이죠. 단독주택 2층은 마루라는 공간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내 방 거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당시 뭐 20대 초반이었겠죠. 근데 대중은 그게 과시욕, 허세로 느껴졌던 거고요. 단순히 부모가 경제사범이다. 이게 이결혼 반대세 하는 이유는 아닐 거예요. 이다인 씨의 행보가 여러모로 그 가치관이 그 엄마의 그 딸로 다가오기 때문일 거예요. 이다인 씨는 본인의 실력에 비해서 많은 기회를 쉽게 얻기도 했습니다. 이다인 씨가 2014년부터 드라마에 출연했으니까 벌써 경력이 8년, 9년 됐네요. 출발부터 단역이 아닌 비중이 크지 않은 조연급이었습니다. 비중이 크지 않다는 게 드라마에 꼭 필요한 역할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2018년 KBS 주말극 황금빛 내 인생의 주인공 동생 역으로 재벌 딸로 나왔었죠. 2019년 3월 KBS 해피투게더 시즌4 드라마 닥터 프리즈너 특집에 주연 배우들과 함께 초대됐는데 바로 그 한 해 전에 해피투게더에 또 나왔었어요. 구하라 씨, 서우 씨 이런 분들과 같이 나왔습니다. 해피투게더가 KBS를 대표하는 토크쇼잖아요. 신인인데 어떻게 나온 거지 하고 제가 찾아봤어요. CP가 누군지. 해피투게더에 2번이나 나온 신인 흔치 않은 일이죠. 어쨌든 그 내방 거실 TV 사건의 주인공인데 예능에서 보니까 소탈하고 귀엽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이다인 씨는 예능으로 이미지가 좋아진 케이스예요. 그러다가 2020년 SBS 드라마 앨리스에서
주연급으로 올라섭니다. 포스터에 그 김희선, 주원 씨하고 나란히 나올 정도로 주요 배역이었어요. 김희선 씨가 선전을 했음에도 앨리스가 더 치고 올라가지 못했던 요인 중에 하나가 이다인 씨 분량이 지나치게 많아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드라마를 보면 그 이다인 씨가 혼자 겉돌았거든요. 사회부 기자 역할이었는데 뽀샤시하게 매화 꽃단장을 하고 나오더라고요. 이건 뭐 주요 배역에 그 이다인 씨를 캐스팅한 사람이 잘못이죠. 이다인 씨의 연기력으로는 더도덜도 말고 그 황금빛 내 인생의 그 최서연 정도, 그 정도가 맞아요. 언니 이유비 씨는 이다인 씨와 달리 연기를 꽤 잘해요. 제가 신인인데 잘하네 하고 봤던 게 2013년 MBC 사극 국가에서 때인데요. 이 드라마 주인공이 이승기 씨였죠. 그 이후에 SBS 피노키오에서는 열혈 기자 역할이었고 최근 TVN 유미의 세포에서는 엉뚱발랄한 역할이었습니다. 앞으로가 기대되는 연기자인데 좀 안타깝습니다. 견미리 씨는 그간 파다한 소문이 왜곡된 부분이 많다면서 터무니없는 얘기들이 갈수록 확대 재생산되는 걸 보면서 모든 분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냈다고 했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모든 분들이죠? 세상 모든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은 주가 조작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죠. 견미리 씨가 그 회사 대주주였다면서요. 그리고 그 박힌 미운털이 그렇게나 오래 갈 줄 몰랐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그 미운털 여간에서는 뽑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승기 씨가 JTBC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피크타임 진행을 맡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이 썩 괜찮아요. 그런데 은연중에 이승기 씨가 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면면을 보면 이 프로그램은 정말 잘 돼야 하거든요. 이 사람의 관계라는 게 다 유기적으로 얽혀 있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른 사람에게 폐가 되지 않게끔 조심해야 합니다. 자식의 발목을 잡은 견미리 씨, 이번에 그 두 딸이 개명을 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누군가의 조언으로 개명을 했겠죠. 그런데 이분은 진정한 조언자, 정말 참 조언자가 필요합니다.